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68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686일차고요. 오늘 퓨처 셀프 235페이지예요. 235페이지 볼게요. 네,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현재의 삶과 습관, 여기부터 나갈게요. 네, 현재의 삶과 습관, 결과에 전념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전념을 하고 있지? 그죠? 현재의 삶에 내 습관, 어디 전념을 하고 있을까?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충분히 전념할 수 있는가? 현재 다른 것을 다 포기할 만큼 포기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완전히 전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전념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 자신한테. 당신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현재 하는 일 대부분을 중단할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해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삶에 전념을 할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말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어디다 목표에 집중을 할까?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엉뚱한 곳에 집중을 할까? 이제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 산 정상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길인지 옆길로 가고 있는 건지 그거는 제대로 각성해야 되는데 나는 잘 올라간다 하면서 혼자서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헤매고 싶어서 헤매나요? 이 길이 맞다고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믿음이 강력한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제대로 가죠. 안 그러면 옆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옆길로. 네. 그래서 순간순간 골라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덜 중요한 목표에는 덜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 일부터 디저트를 먹는 일까지 수없이 많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동도 덜 중요한 목표에 매달리는 것이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를 이끌려서 갈 수 있지 않는 거는 덜 중요한 거대요. 내가 삶에서 덜 중요한 것이다. 고인이 된 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 교수 클레이튼 클리스텐스는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쉽다라고 말했다. 98% 전념하면서 물이 끓지가 않아.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 끓지가 않은 거야. 그것보다는 98도보다는 완전히 그냥 빠져버려서 100도씨. 그죠? 100% 집중하는 게 전념하는 게 더 쉽다라고 하셨어요. 100% 전념하는 게 더 쉬운 이유는 일단 전념하면 내적인 충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념하기 직전에는 갈등이 있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근데 무조건 이거 하나만 이걸 끝까지 할 거야 라고 딱 전념을 해버리면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쉽다. 이게 전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전념을 하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려워하니까. 근데 완전 전념하면 더 쉽다는 거죠. 오로지 그 일밖에 모르면, 그거 하나밖에 모르면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100% 전념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정상에 갈 수 있는 일인지 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전념한 상태에서는 결정 피로가 사라지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한다. 전념에는 경쟁심이 필요 없다. 완전 전념하면 경쟁심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전념을 덜 했을 때는 경쟁심이 올라와요. 왜?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해보셨나요? 저 달리기 잘했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막 빨리 걸어도 조금 신호가 와요. 근데 애들 달리기 하면서 애들이 지금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데리고 달리기 할 때 막 1등으로 막 뛰고 그랬었거든요. 1등으로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때 인제 막 뛰는데 달리기 하실 때 보시면 옆에 있는 친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달리기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는.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보인다는 거는 벌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래서 경주마한테 여기다 옆에다 뭘 끼운다잖아요, 옆에 안 보게. 근데 내가 안 봐야 되죠. 우리 인간들은 달리기 할 때 요것만 보고 갈 수는 없고 내가 집중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꺼졌다 다시 켜질 거예요. 이게 4분 11분 후에 종료된다 그러네요, 라이브가. 이거 오늘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해요. 뭐가 만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좀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하는 거. 그러면 달리기 할 때 완전 내가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잖아요. 그럼 옆에가 안 보여요. 앞만 보고 막 달리는데 내가 된장찌개 올려놨는데 불을 안 껐다. 내가 뭐 했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뭘 정리를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 전념을 할 때. 이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내적인 충돌이 오히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념한 상태에서는 결정 피로가 사라지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게 된다. 전념에는 그래서 경계심이 필요 없고 덜 중요한 목표가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덜 중요한 목표가 수시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전념에는 그냥 경계심이 없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어요. 경계심, 경쟁심, 경계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냥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일이 훨씬 더 쉽고 일이 파급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쓴다. 습관대로 패턴을 하는 거야. 내가 목표가 생겼어. 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습관대로 원래 했던 거, 습관은 참 그게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습관은 진짜 말 그대로 습관이잖아요. 습관을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저는 습관이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일찍 일어나면 6시고요. 5시 몇 분에 일어나면 완전 이거는 그냥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의식 마음 치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뭔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이 잠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코로나 때 책모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잠이 조금 줄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고, 처음에는 습관이 잡혀 있었던 게 낮에 정말 많이 좀 잤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요새는 낮에 잘 시간이 없어요. 어제 좀 여유 있게 좀 잤네요. 그랬더니 너무 자니까 늘어지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요. 어제는 또 저녁에 6시 좀 넘어 나가서 11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일이 저녁에 오후에 있다가. 예. 그래서 저녁 때 늦게 그렇게 들어와서 또 뭐 씻고 이러니까 12시가 좀 넘어서 잤는데 그래도 2시 반부터 요새는 눈이 떠져요. 신기하죠? 어떻게 2시간 반 자꾸 눈이 떠질까? 습관이 바뀐 거야. 그리고 또 인제 새벽 라방을 하니까 또 2시 반부터 눈이 떠졌다가 3시 반에 눈 떴다가 4시 전에 인제 라방을 하니까 이게 인제 제가 잠을 많이 자던 습관이, 제가 이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응할 때는 낮에 쪼금씩 자면 되고, 근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잠도 안 자게 되고, 오래간만에 잤더니 늘어져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안 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거는 그냥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내가 모든 습관에서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신경 쓰는 거예요.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막 그래요. 근데 어 전념하는 게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 전념을 안 하는 이유는 전념하는데 두려워서 그렇다. 그죠?
두려워서 전념을 안 하는구나. 나는 내가 전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두려울 때 전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지 그러면? 두려움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걸까? 1분 후에 꺼져요. 네. 안 꺼지나? 꺼진다고 그랬는데. 네. 꺼지면 다시 킬게요. 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내가 왜 두려울까? 네. 왜 두려울까예요? 라이브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요. 그래서 왜 두려울까?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지? 전념했을 때 뭐가 문제지? 한번 잘 찾아보는 거예요. 일에 전념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일에 전념했을 때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다. 다시 했을 때 두려워서 뭔가 새롭게 전념했을 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네, 오늘 좀 많이 심하게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전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기보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면은 자꾸 꺼졌다 켜져 가지고 다시 들어오세요. 매니아들은. 너무 재밌다. 그쵸? 자꾸 꺼져요. 예. 한번 다시 볼게요. 예. 그래서 음 보이는 거에 집중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저는 있잖아요. 다행히도 멀티가 안 돼요. 그나마 지금 뭐 라방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멀티가 이렇게 되는데 멀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다른 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 일도 뭐 같이 근데 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이 좋아져야 되고 의식이 좋아지면 또 일도 잘 되고 뭐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걸 집중을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집중을 못 해요. 멀티가 안 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집중하는 거. 그래서 동기부여 측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동기부여에서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동기가 생기려면 합당한 결과 또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달성한 방법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달성할 방법. 근데 사실 방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방법은 찾아져요. 누군가 얘기해요. 그럼 그게 들어와요. 똑같이 얘기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라방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뷰티 라방을 제가 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디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부터 켜서 한다는 거. 그때 4시, 3시 반에 일어나긴 했어도 지금 막 2시 반부터 깨요. 이거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2시 반, 3시 막 깨거든요. 더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딱 하면서는 내가 그냥 이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냥 생겨 버린 거예요. 마음 치유를 스스로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치유가 돼야 누군가를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상대방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치유가 안 되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자기 마음이 치유가 안 됐는데 정신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마음 치유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변형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변형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끝까지 공부하면 100% 일어나요, 변형이.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봐요. 안 바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그 고집에 사랑이 녹아버려요, 사랑으로. 내 고집은 내 생각이 옳다. 이게 끝까지 고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습관도 바뀌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전념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믿어 버리면 바뀌는 거예요.
습관도 바꿔야죠. 내가 성장하는데, 성공하는데, 저 산을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 바꿔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정해진 거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게 쉬운 거 같지만 어렵다 하는데, 하다 보면 전념해버리면 쉽고, 전념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그쵸? 그래서 뭔가 달성한 방법도 찾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찾아지는 거는 내 어릴 적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치유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부여한다. 쉽기 때문이다. 그죠? 덜 중요한 목표는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샘솟게 한다. 덜 중요한 건 빨리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내려놓고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냥 내가 당장에도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큰 성과를 기다릴 때는 당장의 그 기쁨과 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큰 성과구나. 저는 제가 이제 오늘 31일차 됐어요. 틱톡 라방을 한 지. 그런데 틱톡 라방에서 한 두 사람 정도 만났고 당근에서 한 분하고는 또 계속 또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계속 참석해 주시고 제 매니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어제는 제가 막 인사하는데 사진 찍어 주고 글도 올려 주고 영상도 만들어 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야,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죠. "언니 빨리 씻고 오세요." 저보고 계속 뭐 누군가 말 붙이면 수다 떨고 있으면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니 수다 떨고 있으니까 언니 씻고 오세요. 언니 명상하세요." 오늘도 명상 시간이 좀 늦지 않으니까. "언니 명상하셔야지." 하고 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큰 성과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틱톡으로 이런 분들을 나이는 이제 언니라고 하죠. 50대 초반 이제 50. 이거 너무 좋잖아요. 큰 성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거,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즐거움도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 새로운 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덜 중요한 거 쉽고 그러니까 빨리 보상을 안겨주려고 하는 도파민에 샘솟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보다는 중요한 목표에 더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목표보다는 덜 중요한 목표에다가 덜 중요한 거에 당장의 효과를 보고 거기에 뭔가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진정한 목표에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목표에 포커스를 맞추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과정으로 즐기기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 즐기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뺏길 것도 없고 누가 잘해도 그것도 없고 내 세상에서 내가 있는 거지 태어나면서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 게 너무 세포 속까지 그게 들어와 있어요. 내 신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고통 속에 빠져버리죠.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와요. 공부하면서 빠져나오고 공부하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목표가 뭘까? 저는 진정한 목표를 찾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뭔가 선생님도 만나면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저를 통해서 꿈을 찾고 꿈을 찾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꿈을 찾아서 꿈을 이룰 수 있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 의식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잖아요, 삶에. 의식 성장하는 데 옆에서 길 안내하는 게 제 목표예요. 삶의 그 소명이더라고요. 사명. 길 안내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의식 성장하는 데 길 안내하는 게 제 사명이더라고요.
사명으로 새로운 분 만나서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안내하는 거. 그게 제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뭐 제가 하는 일은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보는 거야. 큰 멀리 보는 목표, 가치가 있는 거,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 어 그냥 단순한 그냥 그 목표에 그쪽으로 주의를 보내질 않죠. 네. 즐거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7 페이지 볼게요.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는 잡초나 마찬가지다.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때마다 정원에 잡초를 심는 셈이다. 무엇을 심든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죠? 그대로 결과가 나와요. 정원과 인생은 삶은 똑같다. 진짜 똑같아요. 그쵸? 안 뿌렸으니까 안 나오는데 사람들은 정원에는 내가 씨앗을 안 뿌렸지, 아, 뿌리려고 하다 안 뿌렸구나. 그래서 안 뿌려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근데 삶은 안 뿌려놓고 왜 안 나오냐고 있잖아요. 자기가 뿌린 게 뭔지 썩은 걸 뿌렸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망각의 강을 건너올 때 기억이 잊어버려요. 기억을 잃어버려 놓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데 그래요. 뿌린 만큼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뿌린 만큼 올라오는데 그걸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벌써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거는 후회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많이 뿌리면 된다. 지금부터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탁탁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뿌리고 정원과 똑같다. 정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로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온다. 당신의 정원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산하고 있지? 당신의 정원은 미래의 나를 만드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혼돈의 상태인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에서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히 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다. 현실에 맞는 목표도 정하고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을 계획했다. 도달해야 하는 산이 무엇인지 정하고 인생이라는 정원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본 모습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거, 생생하게 그리는 거,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힐링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기 좋은데 힐링센터를 지어서 삶에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좀 쉬고 명상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과 삶이 똑같아서 상추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상추도 심고 내가 상추를 씨앗을 심었으면 상추가 올라올 거고 상추 심어놓고 거기서 깻잎이 왜 안 자라는 거야 이래가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삶에 이 정원을 가꾸는 걸 보면은 똑같이 사랑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줬을 때 잘 자라잖아요.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힐링센터를 좀 지어서 나중에는 힐링센터를 진짜 짓고 싶어요. 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정원을 딱 가꿔서 좀 야채도 심고 그래서 뭐 심은데 고추 심은데 고추가 나는지 가지가 나오는지 그쵸? 우리는 뭐 딴 거 심어 놓고 그걸 기다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삶은 정원과 같다는데 정원은 이해하는데 보이니까 삶에서는 당장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긋한 마음을 갖고 내가 뿌리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뿌린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생하게 여러분들 모습도 한번 그려 보시고요. 어 그 생생한 미래가 빅터 프랭클이 말한 삶의 의미를 주는 목적이다. 삶의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내가 생생하게 그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퓨처 셀프, 미래의 나를 내가 그리는 거예요. 미래의 내가 나를 그려서 그거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적에 100% 전념해야 한다.
내 목적에 100%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전념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있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2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덜 중요한 목표가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목표가 기존의 행동, 기존의 습관과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기존 습관 중에서 제일 큰 습관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습관. 생각하는. 어제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는데 28이에요. 이 친구가 절에 다니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어떤 장소를 좀 주셔가지고 절에 1시간씩 명상을 하고 나온대요. 명상을 왜 하냐고 그랬어요? 번뇌를 없애려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번뇌가 어떤 번뇌가 있냐고 그랬더니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생각을 명상한다고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명상을 해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만 또 올라와요. 맞았어요. 조금 이제 끝날 때 들어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그래도 찾아주셔서. 네. 그래서 이 뿌리가 부정적인 생각, 번뇌가 있는 거는 뿌리가 있다. 뿌리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만 하고 호킨스 박사님 책을 빌려가셨습니다. 안 빌려드리는데 책은 안 빌려드리는데 어제 하도 예뻐서 빌려줬어요. 예. 가져올 것 같아요. 책을 빌려주면 안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있어갖고 근데 그냥 갖다 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식혁명 책을 빌려가더라고요. 읽고 또 이제 토론을 좀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까지만 요까지만 할게요. 네. 그리고 저는 끝나면 바로 또 챙겨가지고 서울 가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칠게요. 내일은 1689일차, 7일차네요. 7일차. 내일 또 6시에 만나고요. 책라방 6시고요. 그 다음에 뷰티 라방은 4시부터 합니다. 4시 전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내일 또 만나 뵙고요.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하루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있고요. 5월 31일, 6월 1일은 깨달음 문경에서 깨달음 시크릿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